새벽 2시였어요. 요양병원 복도는 조용했죠. 형광등만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첫 야간 근무. 저는 긴장한 채 복도를 걸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잠깐만요. 듣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305호실이었죠. 저는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한 할머니가 침대에서 몸부림쳤어요. 내 딸 수진이 어딨어? 수진아. 이경자 여사. 75세 중증 치매 환자. 인수인계 받을 때 들었죠. 공황 발작이 심한 분이라고. 여사는 침대볼을 잡아뜯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요. 딸, 내 딸. 숨이 막히는 것처럼 헐떡였어요. 저는 다가갔죠. 여사님, 진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여사는 제 손을 뿌리쳤어요. 넌 누구야? 내 딸 데려와. 심박수 모니터가 빠르게 울렸어요. 맥박이 120을 넘었죠.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저는 당황했어요. 그때 여사가 제 팔을 세게 붙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죠. 수진아. 여사가 제 얼굴을 빤히 봤어요. 우리 딸 맞지? 그 눈빛,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사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라고 하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 여사의 손이 더 세게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뭔가 제 가슴을 쳤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죠. 네, 엄마.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수진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제가 왔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사의 떨림이 멈췄어요. 거친 숨도 천천히 안정됐죠. 아가, 우리 아가. 여사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심박수도 점점 떨어졌어요. 120에서 90으로, 90에서 75로. 모니터 소리가 잔잔해졌죠. 저는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죠. 무슨 일이에요? 공황 발작 신고 들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간호사들.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여사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제 손을 잡은 채 웃고 있었거든요. 어머, 진정되셨네. 선배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어요. 윤서 씨, 뭐 했어요? 저는 얼버무렸죠. 그냥 손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정되시더라고요. 간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저만 305호에 남았어요. 여사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죠. 수진아, 엄마 곁에 있어줄 거지.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엄마.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죠. 저는 천천히 손을 빼려 했어요. 그런데 여사가 다시 눈을 떴어요. 이번엔 다른 눈빛이었죠. 또렷하고 날카로운, 마치 치매가 없는 사람처럼. 윤서야. 제 진짜 이름을 불렀어요. 등골이 오싹했죠. 넌 왜 거짓말했을까? 목소리도 달랐어요. 떨림 없이 맑았죠. 저는 얼어붙었어요. 여사님, 방금 제 이름을.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나도 모르겠구나. 왜 내가 수진이처럼 보이는지, 왜 내 손이 이렇게 따뜻한지.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진짜로 잠든 것 같았죠.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자리를 떠났어요. 간병일지를 쓸어 갔죠.
손이 떨렸어요. 지금 뭐였지? 치매 환자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해? 펜을 들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야, 넌 왜 거짓말했을까?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사의 목소리 분명히 들렸어요. 또렷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시작됐다는 느낌도 들었죠. 저는 일지에 적었어요. 305 이경자 여사. 새벽 2시 15분 공항 발작. 2시 30분 안정. 특이사항. 보호자 접촉 시 증상 완화. 펜을 놓았어요. 창밖을 봤죠.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이게 시작인지, 끝의 시작인지. 그날 이후 이경자 여사는 저만 기억하기 시작했고 그 기억 속엔 제가 알아선 안 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만 나를 기억하는 노인. 난 12시. 저는 반찬 배달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헬멧 속은 땀으로 흥건했죠. 5월인데도 햇빛이 뜨거웠어요. 오늘 배달 건수 32건, 한 건당 3,000원.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96,000원. 여기서 기름값 빼면 7만 원 남네요.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지? 신호등 앞에 섰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대출 독촉 문자였어요. 연체 3일 차. 이자만 18만 원. 원금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320만 원. 제 생활비가 80만 원. 월세가 45만 원. 한 달에 445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버는 돈은 280만 원. 매달 165만 원씩 빚이 늘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어요. 저는 다시 엑셀을 밟았죠. 생각하면 안 돼. 일단 오늘만 버티자. 마지막 배달을 끝냈어요. 오후 6시. 집에 들어가 샤워했죠. 10분 만에 끝냈어요. 물도 아껴야 했거든요. 거울을 봤어요.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왔어요. 33kg. 2달 전보다 5kg 빠졌죠. 밥을 먹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그게 저녁 전부였어요. 시계를 봤어요. 7시 30분. 야간 근무 시작까지 30분 남았어요. 가방을 챙겼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밤 8시. 병원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어요. 선배 간호사가 저를 봤죠. 윤서야. 오늘도 2층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305호는 제가 맞는 거죠.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경자 여사님. 어제 내가 진정시켰다며. 원장님이 널 전담으로 배정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담이요. 왜요? 선배가 낮게 말했어요. 그분 보호자가 VIP거든. 병원 후원금 절반이 그 집에서 나와. 그러니까 조심해. 실수하면 우리 다 잘릴 수 있어. 저는 긴장했죠. 알겠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305호 앞에 섰죠. 문을 열었어요. 이경자 여사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녀 얼굴을 비췄죠. 여사님, 안녕하세요. 여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윤서야, 왔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왔어요. 여사는 손짓했어요. 이리 와봐. 저는 다가갔죠.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제보다 더 따뜻하네. 내가 오니까 마음이 편해.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여사가 제 얼굴을 봤어요. 너, 많이 힘들지? 예. 아니, 괜찮아요.
여사는 고개를 저었죠. 거짓말 마. 내 눈이 말하고 있어. 내 손도 말하고 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윤서야, 넌 이렇게 사는 거 오래 못 버텨. 몸이 먼저 무너질 거야. 가슴이 뜨끔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요즘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찼어요. 어지럼증도 자주 왔고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여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고집 센 건 누굴 닮았나.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죠. 저는 바이탈 체크를 시작했어요. 혈압 130에 85, 맥박 72, 체온 36.8도. 모두 정상이었어요. 기록지에 적었죠. 그때 여사가 물었어요. 윤서야, 가족은 있니? 저는 펜을 멈췄어요. 어머니 한 분 계세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여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여사가 또 물었어요. 형제는 없어요. 저 혼자예요. 여사는 긴 침묵 끝에 말했어요. 나랑 똑같네. 저는 고개를 들었죠. 여사님도요. 응, 나도 혼자야. 아들은요? 여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들.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야. 저는 놀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은 날 여기 가뒀어. 죽기만 기다리면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죠. 정장 입은 60대 후반. 눈빛이 냉랭했어요. 어머니, 강 회장이었어요. 여사의 아들. 그가 저를 봤어요. 당신이 새 간병인인가? 저는 허리를 숙였죠. 네, 윤서입니다. 강 회장은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여사를 봤죠. 상태는 어떤가? 저는 기록지를 보여드렸어요. 안정적이십니다. 강 회장은 기록지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간병인이 뭘 그렇게 나서나. 네, 죄송합니다.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네. 강 회장은 여사 곁에 앉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서 시계를 봤죠. 5분. 딱 5분 있다가 나갔어요. 인사도 없이. 문이 닫혔어요. 여사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맞지. 저게 내 아들이야.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여사가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윤서야. 네. 넌 착하구나. 저 같은 늙은이 손도 잡아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여사 곁을 지켰어요. 새벽 4시쯤, 여사가 잠꼬대를 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저는 귀를 기울였죠. 수진, 어제 그 이름, 여사가 찾던 딸 이름. 근데 왜 저를 보고 수진이라 했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을 순 없었죠. 새벽 6시, 교대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겼죠. 여사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여사님, 내일 또 올게요.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야. 돌아봤어요. 여사가 눈을 뜬 채 말했어요. 넌 특별한 아이야. 곧 알게 될 거야. 왜 내가 널 기억하는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병원을 나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날 이후
여사는 다른 사람 이름은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유독 저만 또렷하게 기억했고 저는 점점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의무기록. 한 달이 흘렀어요. 저는 여사의 전담 간병인이 됐죠.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305호는 제 자리가 됐어요. 여사는 저만 보면 웃었어요. 다른 간호사가 오면 불안해했죠. 윤서 어디 갔어? 윤서 안 와. 선배들이 신기해했어요. 저 환자, 너밖에 모르네. 그러게요. 이상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거든요. 재활의학과 민준, 30대 후반, 조용하고 말수 적은 사람. 그가 회진을 돌았어요. 305호에 들어왔죠. 이경자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온 민준입니다. 여사는 그를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죠. 민준아. 의사가 당황했어요. 저를 아십니까? 여사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우리 민준이. 컸구나.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습니다. 여사는 울먹였어요. 거짓말. 넌 내 손자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자라고요. 의사도 얼어붙었죠. 그는 차트를 확인했어요. 이경자 여사, 75세, 자녀, 아들 1명, 손자 기록 없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사님, 착각이십니다. 저는 여사님 손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민준이야. 수진이 낳은 아들. 내 외손자. 저는 숨이 멎었어요. 수진. 또 그 이름. 의사가 나갔어요. 표정이 복잡했죠. 저는 여사 곁에 앉았어요. 여사님, 수진이가 누구예요? 여사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또렷했죠. 내 딸이야. 숨겨야 했던 딸.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숨기셨어요? 여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됐죠. 기억이 안 나. 왜 숨겼는지. 그날 밤, 저는 간호사실에 갔어요. 선배에게 물었어요. 이경자 여사님, 딸 있으세요? 선배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 아들 하나뿐이야. 근데 왜? 궁금해서요. 자꾸 딸 얘기를 하셔서. 선배가 웃었어요. 치매 환자 말 다 믿으면 안 돼.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3일 뒤 여사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혈압이 180까지 올랐고 호흡이 거칠어졌죠. 응급조치를 했어요. 의사들이 달려왔고 강 회장도 나타났어요. 그는 저를 노려봤어요. 뭐 했길래 이렇게 됐나? 저는 아무것도. 간병인이 뭘 그렇게 나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면회도 못했죠. 일주일 동안 저는 다른 환자들을 돌봤어요. 하지만 계속 305호가 신경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의사가 저를 찾았어요. 윤서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우리는 빈 상담실로 갔어요. 그가 서류를 꺼냈죠. 이거 보세요. 이경자 여사 의무기록이었어요. 저는 차트를 봤죠. 뭘 보라는 거예요? 여기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약 투여 시간. 5월 3일. 오후 8시. 5월 4일. 오후 10시. 5월 5일. 오후 11시 30분.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왜요? 민준이 말했어요. 혈압약은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해요.
근데 계속 미뤄졌어요. 누가 고의로 늦춘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여사님이 아프신 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그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혈압 수치였죠. 5월 1일 130, 5월 2일 135, 5월 3일 140, 5월 4일 145. 근데 5월 5일 갑자기 125로 내려갔어요. 이상했죠. 민준이 설명했어요. 누군가 기록을 조작했어요. 실제론 높았을 텐데 낮다고 적은 거죠. 왜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사를 위험하게 만들려고요. 저는 떨렸어요. 누가 그런 짓을요? 민준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했죠. 강 회장, 그날 밤 저는 305호 청소를 했어요. 여사가 돌아올 방을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여사 개인 소지품이었죠. 열어봐도 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죠. 뒤를 봤어요. 1989년. 수진이와 함께. 수진. 그 딸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조금 더 큰 아이. 5살쯤 됐을까? 뒤에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 6살. 윤서와 함께. 윤서. 제 이름.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아이. 저와 닮았어요. 눈매가. 입모양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게 뭐지? 왜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더 찾아봤어요. 편지가 나왔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미안해요. 도망쳐서. 하지만 전 살고 싶었어요. 제 아이와 함께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윤서예요. 어머니 별처럼 반짝이라고. 언젠가 어머니께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편지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계속 듣고 계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제 엄마란 말이에요. 그럼 여사님은? 제 할머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왔죠. 윤서 씨, 여기 왜? 그가 제 손에 든 사진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죠. 그거 어디서 났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사님 서랍에요. 민준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봤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윤서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민준이 심호흡했어요. 이경자 여사, 제 할머니예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네. 강 회장 아들이 아니고 수진, 그분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준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같아요. 그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사촌이에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고 편지가 흩날렸고 저는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죠. 그날 밤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저는 제가 왜 이 병원에 오게 됐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민준과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5월 밤바람이 차가웠죠. 아무도 없었어요. 민준이 먼저 말했어요. 제 어머니 이름이 수진이에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16살에 집을 나가셨대요. 할머니한테 쫓겨났다고. 왜요? 민준이 쓰게 웃었어요. 강 회장 때문이래요. 그 사람이 할머니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그 사람 딸이 아니었대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준이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다른 남자를 사랑했대요. 그 사람 아이가 우리 어머니. 근데 그 남자는 떠났고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강 회장 아버지와 결혼했대요. 그래서요. 강 회장은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자기 피가 아니니까 할머니를 괴롭혔고 어머니도 집에서 쫓아냈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수진 씨는 어디 계세요?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10살 때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 혼자 키우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밤엔 공장 야간 일하고 그러다 쓰러지셨어요. 과로사였대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민준이 하늘을 봤어요. 어머니 마지막 말이 할머니 찾아가라는 거였어요. 용서받으라고. 근데 전 안 갔어요. 왜요? 미웠으니까요. 어머니를 버린 사람.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민준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윤서 씨,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저도요. 전 엄마 얼굴도 몰라요.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민준이 놀랐어요. 몇 살 때요? 5살이요. 그럼 기억도 거의 없어요. 그냥 따뜻했다는 것만.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일 거예요. 혼자 애 키우다가 쓰러진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할머니가 저 키웠어요. 근데 그분도 5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럼 혼자, 네. 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힘들었겠네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바람만 불었죠. 민준이 물었어요. 어머니 이름 뭐예요? 박윤서요. 성이 박씨.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수진이거든요. 그럼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서 씨 어머니가 제 어머니 딸일 수 있어요. 저는 심장이 멎었어요. 그럼 전 할머니 외손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전 외손자. 우린 진짜 사촌.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민준이 저를 붙잡았죠. 괜찮아요. 천천히. 저는 울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서, 믿을 수 없어서, 왜 이제야 알게 된 건지, 왜 아무도 말 안 해준 건지.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둘 다 버려진 거예요. 가족한테.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민준은 말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출생신고, 입양 기록, 뭐든. 어떻게 해요? 제가 병원 기록 뒤져볼게요. 30년 전 자료도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두려웠어요. 찾으면 어떻게 돼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밝혀야죠. 강 회장이 뭘 숨겼는지, 왜 할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음 날, 여사가 일반 병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305호로 달려갔죠. 여사님, 여사가 눈을 떴어요. 윤서야. 네. 왔어요. 여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많이 빠져 있었죠. 미안하구나. 왜요? 널 혼자 두고. 여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떨렸어요. 여사님, 수진이 누구예요? 여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번엔 눈빛이 맑았죠. 내 딸이야. 내가 지키지 못한 딸.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 딸이 제 엄마일 수도 있어요.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저 어렸을 때 엄마 잃었어요.
이름이 박윤서였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근데 외할머니 이름을 몰라요. 여사가 떨기 시작했어요. 내 엄마가 윤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사가 울부짖었어요. 윤서야. 우리 윤서. 그럼 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여사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아가. 우리 아가. 찾았구나. 드디어 찾았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만에 가족을 찾은 거예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강 회장이 서 있었죠. 뭐 하는 거요? 여사가 말했어요. 이 아이가 내 손녀야. 수진이 딸. 강 회장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헛소리 마십시오. 증거도 없으면서. 여사가 소리쳤어요. 증거는 있어. 내 가슴 속에. 내 기억 속에. 강 회장이 비웃었어요. 치매 환자 기억을 누가 믿겠소. 그리고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우리 어머니 흔들고 있군. 아니에요. 입 닫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다 알아. 저는 부들부들 떨렸어요.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병원 나가시오. 안 그러면 고소할 거요. 사기죄로. 여사가 소리쳤어요. 안 돼. 이 아이 보내면 안 돼. 하지만 강 회장은 듣지 않았어요. 경비를 불렀죠. 이 사람 내보내.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 저는 끌려나갔어요. 여사가 울부짖었어요. 윤서야. 윤서야. 복도 끝에서 민준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늦었죠. 저는 병원 밖으로 쫓겨났어요. 빗속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젖었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민준이 우산을 씌워줬어요. 윤서 씨.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뭐예요? 가족도 아니고 증거도 없고.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찾을 거예요. 증거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저는 그를 봤어요.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 둘 다 할머니를 지켜야 해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고 민준은 홀로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건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비밀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305 전담 간병인이 됐죠. 정식으로. 민준도 할머니 주치의가 됐고요. 우리는 매일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강 회장은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후견인 자격도 박탈됐죠. 법원 결정이었어요. 할머니 학대 정황, 재산 횡령 시도 모두 드러났거든요. 이제 할머니는 편안했어요. 아침마다 저를 보며 웃었죠. 윤서야,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네. 할머니, 창문 열어드릴까요? 그래. 바람 좀 쐬자.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5월 햇살이 들어왔죠.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따뜻하다. 오랜만에 따뜻해. 민준이 회진을 왔어요.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단다. 손주들이 옆에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민준이 웃었어요. 혈압도 안정됐어요. 120에 75.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할머니가 민준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민준아. 내가 의사가 돼줘서. 민준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윤서야. 네. 할머니.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이 산소 가고 싶구나.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알겠어요. 모시고 갈게요. 다음 날, 우리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병원밴을 빌려서 묘지로 향했죠. 2시간 거리, 경기도 어느 작은 산, 엄마 묘도 거기 있었어요. 외할머니가 2분을 나란히 묻었대요.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 묘 앞에 섰죠. 2개의 비석, 이수진, 박윤서, 할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와 민준이 부축했죠. 천천히. 할머니가 비석을 어루만졌어요. 수진아, 엄마 왔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혼자 힘들게 살았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줬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그리고 엄마 비석도 만졌어요. 윤서야, 할머니가 너를 못 알아봐서 정말 미안하구나. 저도 울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머니 찾았어요. 이제 우리 함께해요. 민준도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윤서야, 이제 편히 쉬렴. 할머니가 너희 아이들 잘 돌볼게.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고 마치 엄마와 외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했어요. 윤서야, 네, 할머니, 나 이제 마음이 편하다. 왜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가족을 다시 만났으니까. 너희 둘, 내가 끝까지 못 지킨 아이들, 이제 내 곁에 있으니까.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저희도 편해요. 할머니 만나서 6월이 됐어요. 할머니 상태는 좋았어요. 치매 증상도 많이 나아졌죠. 민준이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래요. 사랑받으니까 뇌도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요? 네. 사랑이 약이에요. 저는 매일 할머니께 책을 읽어줬어요. 옛날 이야기, 동화책, 시집.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죠. 윤서야, 목소리 참 좋구나. 수진이도 이런 목소리였어. 그랬어요. 그럼, 응, 따뜻했지. 너처럼.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어요. 윤서야, 너 꿈이 뭐니? 저요.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꿈이요.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였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꿈이 하나 있단다. 뭔데요? 너 같은 아이들 돕는 거. 혼자 힘들게 사는 아이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떡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돈이 있잖니. 쓸데없이 많은 돈. 그걸로 뭔가 하고 싶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준도 찬성했어요. 저도 돕겠어요. 의료 쪽으로. 할머니가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7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장이었어요. 응급실로 갔죠. 의사들이 달려왔고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저는 밖에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민준이 제 옆에 앉았어요. 손을 꼭 잡았죠. 우리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3시간 뒤 의사가 나왔어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아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야 한 달. 저는 주저앉았어요. 민준이 저를 안았죠. 우리는 울었어요. 소리내서.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저는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우리랑 있어주세요. 2주가 지났어요.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왔어요. 많이 약해지셨죠.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윤서야. 네. 할머니, 여기 와봐.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은 거의 없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다. 왜요? 날 찾아줘서, 날 딸이라 불러줘서. 저는 울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야. 넌 내 인생을 바꿨어. 마지막에 진짜 가족을 만나게 해줬어. 민준도 왔어요. 할머니가 우리 손을 함께 잡았어요. 너희 둘 잘 지내렴. 서로 의지하고. 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어요. 사랑하렴. 사람을. 돈보다 사람을. 그게 진짜 행복이야. 알겠어요. 할머니. 8월 15일 새벽 4시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죠. 윤서야.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수진이 보여. 저기. 손을 들었어요. 창문 쪽을. 엄마가 날 부르네. 가봐야겠다. 저는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 가지 마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너희 있어서 행복했어. 할머니. 사랑한다. 윤서야.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얼굴로. 심박수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민준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늦었죠. 우리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었어요. 장례는 조용했어요. 강 회장도 왔어요. 하지만 말은 없었죠. 그냥 절만 하고 갔어요. 3일장을 치렀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병원 사람들, 할머니가 도왔던 사람들, 모두 울었어요. 장지는 엄마 옆이었어요. 할머니를 모셨죠. 이제 세 분이 함께였어요. 할머니, 엄마, 외할머니, 비석 앞에서. 저는 속삭였어요. 할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딸도 만났고, 손녀도 만났잖아요. 저희가 할머니 꿈, 이어갈게요. 한 달 뒤, 유언 집행이 시작됐어요. 할머니 재산 절반, 1,500억. 그중 1,000억은 재단으로, 500억은 저와 민준에게.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제목도 재단에 넣어주세요. 변호사가 놀랐어요. 정말이요? 네. 그게 할머니 뜻이니까요. 민준도 말했어요. 저도 300억 재단에 넣겠어요. 200억만 받을게요. 의료 사업하는데 쓸게요. 변호사가 한숨 쉬었어요. 참 특이한 분들이네요. 돈을 거부하다니. 저는 웃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람이요. 9월 이수진 복지재단이 설립됐어요. 할머니 이름으로 노인 돌봄센터, 무료 급식소, 의료 지원 모두 시작됐죠. 개소식 날 저와 민준이 단상에 섰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 재단은 한 할머니의 사랑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를 만나 행복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행사 후 우리는 급식소로 갔어요. 어르신들께 밥을 퍼드렸죠.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젊은이들, 왜 이런 일 하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분 덕분에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 좋은 할머니셨나 보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305호에 갔어요. 이제 빈 병실, 창가에 섰죠. 달빛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할머니 목소리 같았죠. 잘했어, 윤서야.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기 있었구나. 응, 같이 있어 줄래? 민준이 제 옆에 섰어요. 우리는 말없이 달을 봤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윤서야. 응, 우리 가족이야. 나도 알아. 앞으로도 계속. 그럼. 민준이 웃었어요. 좋아. 저도 웃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깨달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서로를 지키기로 마음먹은 순간,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걸.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죠. 저는 요양병원 정규직이 됐어요. 민주는 재활의학과 과장이 됐고요. 우리는 매일 할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젊은이, 이름이 뭔가, 윤서예요. 윤서, 참 좋은 이름이구만.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너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따뜻하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한테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퇴근길, 병원 앞에 섰어요. 하늘을 봤죠. 별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할머니 주신 사랑, 잘 키우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저는 웃으며 걸었어요. 집으로, 내일을 향해. 할머니와 함께한 그 시간들, 영원히 제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 서로를 선택한 마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